매주 화요일 4부에서는 경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추가로 발표하면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한 입지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무주택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전략, 1주택자를 위한 현명한 매매 전략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빠숑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한 분이죠. 김학렬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 조사연구 소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도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지금 월세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집을 살까 이렇게 어떻습니까? 집을 자가로 사시는 것들은 언제든 추천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차피 뭐 당장 살아서 팔아야 될 투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예, 어차피 한 10년 정도 보통 사시거든요. 한 자가에서 사시게 되면은 그렇겠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입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고 하면은 대부분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네. 계속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더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에 떨어졌던 사례들이랑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97년도 IMF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좀 빠졌습니다. 예.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어떤 것들이냐면 그때는 다 떨어질까 봐 겁을 내고 있었던 시장이었었고요. 지금은 모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과 이 시장은 다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기다리는 수요층이 많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동산 불패 신화 특히 서울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면 답변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서울도 다 오른 게 아니라 오른 지역, 오른 아파트들이 있고 심지어는 빠진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사게 되면은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올라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거는 결국은 뭐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 아니겠어요?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는 서울에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건만 되면 올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울 집값은 꽤 몇 년간은 안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질문. 그래서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은 집값은 빠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조정이 되는 것처럼. 근데 아마 이것들도 조정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새 아파트, 입지 좋은 곳의 새 아파트가 좀 가격이 상승이 많이 올라지고 입지가 나쁜데 헌 아파트들은 또 하락하기도 하고 근데 평균치로 하게 되면은 상승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나 인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서울 대기 수요층입니다. 그래서 서울 인구가 지금 한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경기도나 인천 인구까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서울을 희망하는 인구가 한 2,0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은 물리적으로 공급으로는 수요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다가 그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하여튼 이 내놓은 안은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안정세다. 2018년도 9.13 대책. 9.13. 예, 대출을 잡았습니다. 대출 잡고. 예.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비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투자를 못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수요만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잠깐 조정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또 요 조정기가 끝나게 되면은 또 인기 있는 지역, 인기 있는 아파트 위주로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겁니다. 예. 자, 오늘 3기 신도시 입지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고양시 강릉, 부천시 대장지구. 이것도 결국은 서울에 얼만큼 인접해 있냐 이걸 가장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서울에서 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들이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를 만들었고 1기 신도시가 꽉 차서 2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2기 신도시는 실질적으로 서울 수요를 분산하기엔 너무 멀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1기 신도시 주변에다가 3기 신도시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서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만들게 온 것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이제 입지가 더 좋은 데들은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데 입지가 나쁜 곳들은 서울서 수요가 분산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입지들을 버리고 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입지에 따라서 조금 좋은 곳과 나쁜 곳이 나눌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서울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고요.
경기도는 아마 하락할 지역들이 더 생기겠죠. 경기도는 오히려. 예. 근데 결국은 그 교통 문제라든가 주변 인프라 네.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서울이 비싼 이유는 서울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경기도에 살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많은 뭐 강남이라든지 종로구 중구라든지 여의도로 갈 수 있는 교통망이 좋은 곳만 경기도에서도 지금 유효하게 시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기 신도시도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서울의 주요 일자리랑 연결된 지역에서만 아마 좀 그 수요가 좀 사람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지역, 지금 교통망이 추가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미분양이라든지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2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조금 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3기 신도시 때문에 2기 신도시가 조금 침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아, 지금 실질적으로 뭐 있습니다. 양주라든지 뭐 파주 운정이라든지 예. 평택이라든지 화성 일부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멀리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을 또 안 했고요. 분양도 하지 않은 물건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수요가 충분히 이기 신도시에 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분양을 안 하거나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기 신도시부터는 이게 인기 있는 지역과 인기 있지 않은 지역에 나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아마 소비자들도 선택할 때 인기 없는 지역들은 이제 선택을 안 하겠죠. 일각에서 2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 그 보상금으로 아마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올 거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예측도 하던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예. 이게 토지하고 아파트랑 이렇게 밀접한 관계였을 때의 일이고요. 예. 2000년도 이후는 토지 보상금하고 아파트 시세 상승은 이게 같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크게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지금은 수요랑 공급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토지 보상비를 보상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유사한 투자들을 하십니다. 토지로 돈을 벌으셨던 분들은 토지를 사시거나 뭐 빌딩을 사시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토지 보상을 받은 지역들이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입지가 좋아져서 그 지역들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이지 보상금 때문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네. 플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청약 어떻습니까? 청약 됐다 그러면 다들 축하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것도 뭐 전략을 좀 짜야 됩니까? 아니면 100% 운입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청약 가점이라 그래서 예. 자기가 청약 가능성이 있는지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서울에서 청약 가점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청약했을 때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가점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많다거나 이러면 그렇죠. 가점 다주택자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도 있고 청약 가입 기간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또 특별 공급이라고 해서 가점과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소외된 가정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또 사전에 영순위로 공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좀 청약 제도들을 이용해서 예. 좀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집을 사면서 네. 청약 통장을 없애버렸거든요. 그건 없애시는 게 아닌데. 아, 그래요? 예.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면요. 서울 같은 성지역 같은 경우는 가입한 지 2년이면 다시 1순위 조건이 되거든요. 예. 다시 가입하실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왜 없었냐면 네. 평생 이제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그런데 2년밖에 못 살았어요. 지역이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가재울입니다. 좋죠. 가재울. 예. 예. 팔았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좀 오르셨죠? 많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저처럼 뭐 통장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하고. 예, 가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 본인만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예. 네. 청약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청약에만 이렇게 올인하시는 것들보다는 다양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전략들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과거처럼 청약 당첨만 되면 뭐 회사에서 혹은 뭐 금융기관에서 70%씩 대출 막 해주고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출 규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요. 예. 지금 서울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계획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죠.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뭐 전에 뭐 이거 청약 뭐 어떻게 해보기 전에 네. 은행 가서 조금 대출 되느냐 이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또 얼마큼 또 재산이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너무 또 무리한 대출은 또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생활비에 너무 부담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예. 네.
서울 시내에 청약 통장이 몰릴 만한 곳 있습니까? 최근에? 서울은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입지가 경기도보다 무조건 좋은데 문제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아니라는 게 단점이거든요. 예. 서울의 새 아파트는 대부분 좋고요. 아하. 특히 뭐 지금 더 비싼 지역들은 입지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좋은 것들이죠. 예. 자,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걱정 때문에 네. 혹은 지금 팔면 손해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계시는데 집 팔 때도 전략이 필요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중요한데요. 세금이 얼마큼 나오는지도 분명히 본인이 좀 계산할 수도 있고요. 정 어려우시면은 세무서라든지 아니면 세무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무료로 다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면세를 많이 주는 것들을 오히려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시세가 많이 냈으면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매도하고 또 새 집을 사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이게 이제 시세 차익이 많이 났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하면은 세금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9억 원 미만 주택만 그렇고요. 9억 미만. 9억 원 네. 이상 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또 언제 취득하느냐. 네. 5월 달에 취득하느냐 6월 달에 취득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재산세 취득 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1일 이전에 그 등기를 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야 되고요. 6월 1일 이후에 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세금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6월에 집을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절세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나 배워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만약에 이제 그 세금 문제가 애매하면요, 그 매도 매수할 때 협상을 해도 됩니다. 내가 세금을 부담할 테니까 이만큼 뭐 깎아줘라, 아하. 더 올려달라 이렇게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예. 그런데 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주택자 청약을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규제적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을 할 수 있고요. 이 규제적 같은 경우도 이제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미계약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나 아니면 인터넷 청약을 통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줍줍이란 말이 뭡니까? 줍고 줍는다는 말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계약분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주스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해서 현금 부자들이 네. 미계약 있네? 네. 주스로 간다. 그걸 줍줍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1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청약을 넣을 수도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현금 부자뿐만이 아니라 가점이 낮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가점이 낮게 되면 돈이 있어도 특히 이제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히 젊은 30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월세, 그러니까 그 이자 부담을 하면서도 집을 살 수 있는데 가점이 낮기 때문에 청약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줍줍, 그러니까 이게 미계약분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방은 어떻습니까, 요즘?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은 굉장히 넓잖아요. 예. 좋은 곳만 되고 좋지 않은 곳은 또 안 되는데 지금은 좋은 곳보다 좋지 않은 곳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하락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또 지역이 좀 다르긴 한데 서울에 붙어 있는 쪽은 괜찮고요. 예. 서울서 멀면 멀수록 좀 나쁩니다. 기존 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팔지 않고 갈아탈 집을 새롭게 사고 기존에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종의 투자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좀 상승할 것들이 예상되게 되면 조금 더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일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겹치는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겹쳐도 이 나라에서 그걸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 안에 파시면 됩니다. 그런 예.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서울에 주택 자신이 살고 있는 자가주택이 있고 네. 지방에 그냥 조그만한 상가 미니 빌딩 상가 네. 건물 하나 있고 예. 이런 분들의 세금 문제는 그건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거에도 다주택에 들어간다. 그렇죠. 예. 이거 세금 문제 다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럼요. 예. 일단 2주택이 되시면요. 무조건 세무사나 국가에서 하는 국세청 같은 데다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예. 세금 문제는 명확히 하신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1주택자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출이 있어서 이자도 열심히 갚고 네. 그런데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집값 안 오르고 다른 데는 다 오른 것 같은데. 예. 아니면은 작년 한참 오를 때 소위 말해서 상투 잡은 분들. 네네.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조건 갖고 가야 될 집들이 있고요. 손절미 하시더라도 팔아야 될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5년 후에 10년 후에 오를 것 같은 집들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5년 후 10년 후에도 여기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손절매하시고 조금 돈을 더 보태서 좋은 거 하시라는 말씀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매매를 해라. 주식도 손절매 하잖아요. 전 주택도 손절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기 때 오히려 손절매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은데 많이 올라갈 그런 아파트인데 지금 조정기라서 안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리 갈아타면 좋은 거죠. 그 요즘에 집을 아파트를 내놔도 안 팔린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건 아마 작년에 많이 올랐을 때 가격을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요. 매도 호가랑 매수 호가의 갭이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가격만 조정되면 대부분 팔립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도 안 팔린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을 많이 낮춰주면 팔립니다. 예. 제가 방금 하신 말씀을 제 주위에 젊은 후배들한테 많이 하는데 다주택 빌라 같은 거 살 때 고민 많이 해봐라. 왜냐하면 나중에 팔 때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다. 감가상각이 빨리 되고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경쟁 상품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산 날부터 무조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돈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 빌라나 다주택으로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전세나 월세로 가셔야죠. 전세가 훨씬 굳이 매매로 가실 필요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주 새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로 일단 가시면 되거든요. 쌉니다. 전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청약 같은 거 도전하셔가지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내지는 줍줍 이런 것들 활용하셔갖고요. 청약을 좀 도전해 보시는 것들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더 미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청취자 질문 하나 해보죠. 네.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야 한다면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정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나라에서 기준을 정해줬고요. 그 정해준 기준 최대한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 이자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고요. 그건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조금만 아껴서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대출은 최대한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까지입니까?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은 그렇습니다. 서울은 그렇습니다. 서울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70% 가능한 데가 있고요.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위 말하는 현금이 없다면은 새 아파트 사기는 쉽지 않겠네요. 40%가 그렇죠.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입지가 좋은 구축 사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경기도권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다 비싼 게 아니에요. 강남권만 비싸지. 지금 서울시 평균이 평당 한 2,500 정도 되는데 강북권의 새 아파트 지금 분양하는 것들 가격을 보면은 평당 1,000만 원대거든요. 충분히 아마 지금 서울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정한 이자 내시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노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부동산은 글쎄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올랐으면 하는 생각일 테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내렸으면 하는 생각일 테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잘 쉽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